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름에도 건강하게 꿀피부 만드는 방법. 자, 강한 햇볕, 높은 온도, 습도 때문에 피부에 적신호가 켜지는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네, 오늘은 여름철에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그 변화를 건강하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피부과 전문의 조광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오시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선생님답게 일단 피부가 촉촉해 굉장히 보여요. 부럽습니다. 네. 근데 피부는 사실 사계절 내내 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름철에 이렇게 특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여름이 되면 네. 자외선이 강해지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몸은 대사가 전체적으로 활발해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는 피지샘이 활발해지고 땀샘이 활발해져서 피지와 땀의 분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모공을 잘 막으니까 여드름이 생기기가 쉽고 모공이 커지기가 쉬워지죠. 또 추가적으로 대사가 활발해지고 분비가 활발해지니까 우리 인체 수분이 떨어지기 쉽고요. 또 온도가 높고 자외선이 강하고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 쉬우니까 네. 자극이 되어서 빨개지기가 쉽고 또 기존에 기미가 있는 분들은 기미도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제 고민이 기미거든요. 야외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럼 여름철 피부 관리 맨 첫 번째 단계가 뭔가요? 네. 네. 여름철 피부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피부 위에 있는 미세먼지, 각질, 피지, 땀 이런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클렌징입니다. 클렌징. 네, 잘 씻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클렌징은 아침에 한 번, 밤에 한 번, 하루 2회, 그리고 미온수를 이용해서 자극이 적은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1분 정도 빠진 부위 없이 구석구석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클렌저에 잔여물이 남으면 그게 또 피부에 자극이 되고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헹구는 것도 충분히 1분 정도 구석구석 헹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하면 좋다고 하지만 한 하루에 2번 정도 하고 오히려 잘 씻어줘야 된다. 잔여물이 남지 않게. 기본이 딱 그게 되는데 저 잊고 있었네요. 잘 안 씻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름만 되면 그래 피부 표면은 막 기름지고 번들번들 거리는데 그거 속건조라고 하나요? 이렇게 땀이 마르면 또 건조함이 막 느껴지고 피부가 좀 이상한 푸석푸석한 느낌 들고요. 특히 에어컨이 센 곳에 있으면 저는 너무 푸석해져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해서 그런데 여름에는 특히 피지랑 땀 분비가 많으니까요. 네. 인체에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피부에 수분을 충분하게 보습해 줄 수 있는 그 보습이 중요한데 예. 여름에는 첫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일단 우리 물 한 드시죠. 시청자 여러분 다 물 드시죠. 피부를 물 위해서. 먹는 거 잊을 수가 피부를 있어요. 위해서, 저희가 네. 말씀드려야 돼요. 이렇게 알람처럼. 자, 피부 좀 물을 많이 촉촉해진 것 먹어야 돼. 같은데요? 물을 피부에 끼얹는 게 아니라 먹어도 좋은 거군요. 네, 그리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출판된 한 연구를 보면 네. 건강한 성인이 물을 많이 마셨을 때 네. 예. 물 드셔서. 네네. 맞습니다. 피부가 건조해 보이고 또 거칠어 보이는 것이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또 피부 장벽에 수분이 올라가더라. 또 피부의 탄력이 개선되더라. 네. 이런 것들이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특히 피부가 건조한 분들,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물을 많이 드셨을 때 그 효과가 더 드라마틱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안 드시던 분들 이번 여름에 물을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셔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2리터씩. 많이 먹어야 되는군요. 네. 네. 저는 여름에 좀 가을, 겨울, 봄 이때 늘 써왔던 화장품이 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절별로 이렇게 화장품을 바꾸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네,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성이고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에는 기존의 크림으로 꾸덕하게 보습을 많이 해주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드름이 많이 나는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쓰시던 분들은 조금 가벼운 로션 타입의 제형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그런데 여름에도 피부가 건조하거나 나는 여드름이 나지 않아 변경의 필요성을 모르겠어. 이런 분들은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이제 그리고 지성이어서 피지 분비가 많거나 예. 그리고 운동을 해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중간에 1회 정도 또 세안을 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뭐 이렇게 예. 보습제 같은 것도 많이 발라주는 게 좋은 거죠.
예, 맞습니다. 건조한 경우에는 당연히 보습제를 많이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네. 또 건조하신 분들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적절히 배합된 예. 이걸 우리가 세콜지라고 하거든요. 세콜지. 예. 줄여서.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세콜지가 적절히 배합된 보습제를 사용하셔서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민감성인 경우에도 당연히 보습이 중요하고 그런데 민감성에서 하나 신경 쓰실 것은 제품의 수를 좀 줄여서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기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여러 개 덧바르지 말고 맞습니다. 개수 줄여. 그리고 세콜지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게 배합된 거를 세콜지라고 하는군요. 맞습니다. 기억을 해놓겠습니다. 지금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자외선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사계절 내내 요새 선크림 많이 발라야 된다, 잘 발라야 된다. 여기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강하니까 저희도 뭐 네. 기상 시간에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자외선이라는 게 피부에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런 겁니까?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정말 안 좋은데요. 네네. 우리가 여름에 피서 갔다 오거나 겨울에 낮에 스키 많이 타거나 예. 하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익잖아요. 네. 예. 이것이 일광 화상인데요. 화상이군요, 일종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오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부가 빨개지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반복이 되면 색소 침착도 심해지고요. 또 피부 속의 섬유들을 녹이면서 변성도 시켜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피부가 노화가 되고 주름도 심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요. 네. 또 검버섯도 심해지고 예. 심한 경우는 피부 암까지 유발을 합니다. 어머. 그러니까요. 피부암이라는 얘기를 이게 들으니까 이거 좀 자외선 신경 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이게 무슨 무섭죠. 파장이 또 다르다면서요, 자외선이랑. 맞습니다. 네네. 자외선을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UVA와 UVB로 나눕니다. 예, 지금 화면 나가고 있네요. 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UVB는 파장이 짧고 우리 피부에 도달했을 때 피부에 손상을 유발하면서 피부암을 유발하고요. 그다음에 UVA는 파장이 긴 자외선인데 얘는 우리 피부 속을 깊게 침투하면서 피부를 손상시키면서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가 그 기미나 탄력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야외 활동을 되게 좋아해서 요즘 여름에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는 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선크림을 진짜 잘 발라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걸 골라야 돼요? 선크림을 고르실 때 싼 걸 고르는 거 아닙니까? 아, 저렴한 꼭 거? 그렇진 할인폭이 않습니다. 큰 거? 그리고 찾아보면은 뭐 선크림이 그 몸에 해로운 물질이 있었던 선크림들이 예전에 그래요? 몇 번 이제 맞습니다.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한번 네. 요령을 좀 알려주시죠. 잘 고르는 방법.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거는 빼는 게 좋은데요. 네. 선크림의 기능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드리면 예. 선크림 그 포장된 박스나 아니면 제품 외면에 보시면 네. SPF나 PA라고 해서 자외선 차단 능력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SPF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이 UVB를 차단하는 능력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차단 능력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라고 해서 UVA를 차단한 능력을 플러스의 개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개수가 많으면 차단 능력이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SPF를 보실 때는 30 이상인 것 중에서 보시면 좋고 네. 50 이상이면 아주 좋고요. PA 같은 경우는 플러스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좋겠고 5개 이상이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근데 사실 어떤 분은 막 얼굴 하얗게 바른 분도 있어요. 뭐 소위 맞아요. 가부키 화장처럼 막 어느 정도 짜서 어느 정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SPF 계산할 때 네네. 사실 그게 논문 같은 걸 보면 예. 뭐 표면 적당 얼마를 발랐다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정도의 면적을 바를 때는 가급적 100원짜리 동전 정도 되는 사이즈로 충분히 짜서 빠진 부위 없이 골고루 펴발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정도 사이즈로.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건데요. 저는 얼굴이 크기 때문에 500원 정도로 아. 살 것 같은데. 그럼 저는 100원 정도로 50원 하겠습니다. 짜리, 알겠습니다. 100원 정도. 여름철에 사실 선크림 잘 바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도 뭐 이렇게 특히 뭐 엄마가 이렇게 저한테도 항상 잔소리 하시는 게 양산 뭐 이렇게 겉옷 입어라 자외선 뭐 차단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근데 선크림 발라도 다 타고 탄력 다 떨어지고 기미 엄청 많이 생겨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한 연구원에 따르면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경우에 안 바르는 경우보다 오히려 일광화성을 더 많이 경험한다.
이런 연구가 있거든요. 오. 네, 그 이게 놀랍죠. 네네. 그런데 왜 그런가 살펴보니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조금 쓰거나 네. 아니면 그런 옷이나 이런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거나 네. 아니면 야외에서 태양 아래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거나 그렇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만 바르고 태양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있게 되면 그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아하. 생각해보면 선크림 좀 발랐다고 해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막 태양 아래서 놀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급적 추가적으로 뭐 양산이든 겉옷이든 이런 걸 좀 보호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네. 야외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아하. 야외에 나가신다면 그늘에 있으면서 또 옷이나 양산이나 모자 같은 것으로 좀 추가적인 차단 수단을 이용해서 자외선을 가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고 하지만, 먹는 거, 아까 물처럼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요즘 피부에 좋다 하는 그런 기능식품 같은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객님들, 환자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네. 항산화제 성분을 많이 드셔라. 이렇게 항산화요? 맞습니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항산화 그런 영양제는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입니다. 우리가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면서 피부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요. 네. 이런 항산화제를 복용하게 되면 피부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줄여줌으로 해서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데 타이로시네이즈라는 효소가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은 이 타이로시네이즈의 활동을 억제를 해서 색소 합성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피부 미백 효과도 있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글루타치온이 콜라겐 합성도 도와줘서 오. 피부 노화도 예방하고 탄력도 개선하고 주름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름이 아니어도 이거는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은 거죠. 네. 근데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하니까 꼭꼭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물 다시 네. 한번 꼭 좀 드시고요. 오늘 유튜브 상클 2교시에서 조광현 원장님과 큰돈 안 들이고 동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더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본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또 기다려 주십시오. 네. 원장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